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CornerNet Detecting Object as Paired Key Points라는 논문입니다. ECCV 2018, 작년에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네, 이 논문은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브젝트 디텍션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이제 PR일리에서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된 논문이 되게 많이 소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풀려는 문제는 이미지 내에서 어떤 멀티플 오브젝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가 무엇이고 이게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요거를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문제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도 하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하는 이제 문제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네모 박스를 치는 거죠. 이 코너넷이라는 논문에서는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이제 paired key point 디텍션으로 이제 풀어보겠다는 거고요. 바운딩 박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탑 레프트, 보텀 라이트 이 두 개의 코너 포인트로 또 이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넷은 이 바운딩 박스의 탑 레프트, 보텀 라이트 코너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논문입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그래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뭐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키포인트 많이 찾거든요, 사람. 이런 이제 키포인트 디텍션 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한 그런 방법을 이제 디텍션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른 오브젝트 디텍션 논문들이랑 좀 방법이 달라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앵커 박스나 이런 이제 바운딩 박스 기반으로 많이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이제 코너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이제 방법이 되게 흥미로워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표 자료나 이제 슬라이드 같은 거는 저자가 되게 리소스를 많이 공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되게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발표 때마다 되게 많이 제가 활용을 하는 그림인데요. 네, 아주 고마운 분께서 이렇게 딥러닝 기반의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들을 리스트업을 해주셨어요. 네, 코너넷이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요즘 좀 더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트로덕션인데요. 네,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코너넷이라는 이 오브젝트 디텍션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뭐 욜로라든지 페스트 RCN이라든지 이런 디텍터와는 달리 그런 이제 앵커 박스 기반의 이런 네트워크와는 달리 이제 탑 레프트, 버텀 라이트, 코너 요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 되게 새로운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코너 예측을 할 때 또 들어가는 이제 코너 풀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방법을 또 제안을 한 거. 이게 이제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코코 데이터셋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래서 코코 데이터셋 이제 MAP 기준으로 이 싱글 스테이지 디텍터 중에서 스테이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달성했다. 이게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네. 코너넷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자면 이 핵심 아이디어는 이게 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키포인트 두 개를 찾아가지고 이제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쪽에 이런 키포인트를 많이 찾거든요. 포인트 찾는 것. 여기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 코너넷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이제 포인트를 예측을 해서 이제 바운딩 박스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탑 레프트 코너와 이제 버텀 라이트 코너 요거를 이제 예측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클래스도 찾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도 따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요것도 이제 예측을 하겠죠. 실제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합쳐져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탑 레프트 코너와 보텀 라이트 코너는 사실 뭐 이렇게 리그레션 문제이긴 한데 뭐 이제 어떤 맵의 형태로 나옵니다. 맵의 형태로 나와서 실제 어떤 위스 하이트 그 다음에 뭐 클래스 개수만큼의 어떤 히트맵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 이제 탑 레프트 코너와 보텀 라이트 코너를 찾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게 어떤 임베딩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 임베딩 벡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포인트를 우리가 예측을 했으면은 결국 어떤 포인트 얘가 얘랑 연결돼야 된다.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탑레프트 코너 포인트가 같은 이제 맵에 있을 거고 이 보텀 라이트 코너도 같은 맵에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얘랑 연결이 돼야 되고 얘가 얘랑 연결이 돼야 된다. 요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 포인트마다 이제 어떤 임베딩 벡터를 또 이게 학습이 돼서 이제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임베딩 벡터를 계산을 해서 이 벡터 간의 어떤 유사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얘네 같이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고안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임베딩 벡터죠. 임베딩 벡터가 이제 두 개 같은 곳에 있는 애들은 이제 같은 값이 되도록 이제 같은 값을 가지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고 얘네는 이제 네, 다른 애들이잖아요. 네, 다른 애들 그러니까 얘랑 네, 얘랑 같은 값을 가지고 얘랑 뭐 얘네들이랑은 다른 이게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아웃풋은 히트맵의 형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이미지가 이제 탑 레프트 코너에 대한 이제 히트맵이고요. 네, 여기 이제 펄슨 클래스와 이제 테니스 라켓 클래스에 대한 이렇게 히트맵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클래스마다도 다른 히트맵 채널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아웃풋의 히트맵을 출력해 보면은 이 펄슨 클래스에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이런 맵과 이 테니스 라켓에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는 이 맵이 서로 다른 채널, 다른 클래스니까 다른 채널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버텀 라이트도 다른 채널에 있습니다. 네, 다른 채널에 있고 결국 이 네 개의 어떤 포인트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서로 다른 네 개의 다른 채널의 히트맵에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실험은 이제 MS 코코로 하는데 여기 이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코너넷이 우리는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다. 그래서 원 스테이지 디텍터이니까 우리는 원 스테이지끼리 비교를 할 거고 원 스테이지 디텍터 중에서는 이제 코코 데이터셋에 이제 MAP 보통 이제 기준으로 벤치마킹 많이 하죠. 비교 많이 하는데 이제 MAP에서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달성했다. 이렇게 네, 여기 있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이제 푸는 썰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 하면은 크게 이제 어떻게 나누죠?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알고리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요걸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투 스테이지 디텍터부터 보자면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들은 보통 이제 RCNN 뭐 마스크 RCNN 이런 RCNN 계열들의 알고리즘들이죠. 얘네들은 이제 앞쪽에 리즘 프로포설 네트워크라고 해서 요런 게 이제 앞에 네트워크가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어떤 프로포설을 가지고 또 한 번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렇게 투 스테이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네는 이제 이렇게 투 스테이지다 보니까 원 스테이지 디텍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속도는 느리죠. 네. 대신 이제 디텍션 성능은 조금 더 좋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네트워크는 보통 이제 백본 네트워크라고 해서 백본 네트워크에서 어떤 피처 맵을 뽑아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리즘 프로포설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리즘 프로포설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바운딩 박스 형태이겠죠. 이제 바운딩 박스를 뜯어와서 이제 두 번째 네트워크에서 이 바운딩 박스를 또 한 번 보정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 두 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원 스테이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아까 여기 두 개였죠.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이 되긴 해요. 보통 이제 투 스테이지도 어쨌든 원 스테이지 네트워크는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제 앵커 박스도 찾고 클래스도 찾고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션에 비해서는 어떤 디텍션 성능이 조금은 딸리지만 그래도 비교적 속도가 빠른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원 스테이지건 투 스테이지건 보통 이런 앵커 박스 기반의 디텍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앵커 박스 다 원 스테이지 디텍터건 투 스테이지건 다 이런 앵커 박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런 후보 바운딩 박스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라도 걸려라 좀 이런 식이거든요. 이걸 이제 좀 다시 말하면 이게 하이 리콜의 어떤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후보들이 엄청 많은 거니까 하이 리콜에서 좀 더 정제를 필터링을 시키는 좀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논문의 썰인데, 그래서 기존의 이런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디텍터가 이제 앵커 박스 기반인데, 그런 앵커 박스 기반의 방식의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앵커 박스들을 사전에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객체랑 실제로 매칭이 되는 이게 뭐 트레이닝 타임을 생각해도 되고 인퍼런스 타임을 생각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매칭이 되는 앵커의 비율로 따지면은 이게 거의 막 수천 수만 개가 되는데 그거 중에 몇 개 안 된다는 점이고,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파지티브 박스가 있겠죠. 이렇게 파지티브 박스와 네거티브 박스스 간의 어떤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을 더디게 하고, 네, 그런 점을 이제 한 가지 문제점으로 들고요. 요거를 이제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FPN 논문 보시면 포칼로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 어떻게 풀까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또 앵커 박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어떤 휴리스틱이 필요한 추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앵커 박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후보 바운딩 박스를 사전에 다 정의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체가 처음에 어떤 이거 프라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처음 앵커 박스의 초기 사이즈라든지 초기 에스펙트 레이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엑스트라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우리가 또 이런 것까지 조정해 주는 게 되게 귀찮지 않냐 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또 하나의 변수가 늘어나는, 디멘션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앵커 박스 프라이어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이즈라든지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내가 지금 푸는 어떤 객체 어떤 뭐 평균적인 크기라든지 에스펙트 레이시오, 예를 들어 얼굴 인식이라면 보통 뭐 1대1 비율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이즈를 사전 정보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게 엑스트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또 안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장단점인 것 같아요. 여기는 단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앵커 박스 안 쓰는 이제 코너넷이라는 것을 제안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백본 네트워크죠. Hourglass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보통 키포인트 디텍션 할 때, 그러니까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논문 중에 하나가 요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Stacked Hourglass Network for Human Pose Estimation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요런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서 가져온 거죠. 가져온 건데, 참고로 근데 이 코너넷이랑 요 스택 아우글레스 네트워크 논문이랑 같은 랩에서 나온 논문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 아우글레스 네트워크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여기 논문에서도 사실 그렇게 크게 깊게 다루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이 아워글래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결국 뭐 제가 이해하고 넘어간 것은 결국에는 다른 이제 디텍션 논문들처럼 이런 이제 백본 네트워크 여기서 아워글래스 네트워크죠. 이런 걸 이제 백본으로 두고 여기서 어떤 피처 맵이죠.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낸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코너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아낸 피처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브랜치로 나눠서 연산을 하는데요.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가 이제 이 프리딕션 모듈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탑 레프트 코너에 대한 모듈,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버텀 라이트 코너에 대한 모듈. 이게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각각의 모듈에서 이제 우리가 코너를 예측할 때 필요했던 것들, 뭐 히트맵이라든지, 뭐 임베딩 벡터라든지, 뭐 옵셋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요. 네, 히트맵이나 이런 건 앞에서 봤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바운딩버스 리그레션 하듯이 이제 좀 미세 조정하는 거, 어떤 옵셋을 조금 계산해서 조금 이동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옵셋이고요. 네. 그거 이제 좀 더 볼 건데, 이제 로스 펑션 이제 모델을 봤으니까 이제 여기 어떻게 로스를 주냐를 봐야겠죠. 네, 로스 펑션을 조금 살펴볼 건데, 우선 L-Dat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런 어떤 클래스 이 네트워크 아웃풋 중에서 이런 액티베이션 맵의 형태로 액티베이션 맵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맵이죠. 네, 히트 맵이죠. 네, 히트 맵의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위스 하이트 그다음에 클래스 개수만큼의 히트 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탑 레프트 코너에 그만큼 있고 버텀 라이트 코너에도 그만큼 있고 그러니까 위스 곱하기 하이트 곱하기 넘 클래스 곱하기 이만큼의 히트맵이 최종적으로 있겠죠. 네, 이제 요런 이제 맵이 있는데 이제 이 맵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로스를 어떻게 줄 거냐, 네, 로스를 그라운드 트루스 어떻게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로스를 어떻게 줄 거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이제 키포인트 디텍션이나 이런 논문들 보시면은 이런 맵의 형태로 이제 키포인트를 찾아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보통 점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여기가 그라운트로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가우시안을 매깁니다. 가우시안을 먹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답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답값이 이런 어떤 가우시안의 형태니까 우리 프리딕션 하는 값도 어떤 가우시안의 형태로 나오겠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 히트 맵만 보면은 또 이제 임밸런스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되게 이런 되게 넓은 어떤 여기 보면 이제 한 2차원 어레이 안에서 실제로 값이 있는 부분은 되게 스파스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클래스 임밸런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포컬 로스를 사용을 해서 그런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프셋인데 이제 오프셋에 대한 로스는 여기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입력 이미지와 이제 모델의 아웃풋에 나오는 이
이 키포인트 이 맵의 사이즈가 사실 다르거든요. 한 만약에 n배만큼 다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n배만큼 작아졌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작아진 어떤 스페셜 레졸루션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에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해주는 용도로 이제 이런 이제 옵셋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로스 매트릭을 보면은 이제 스무스 에런 로스를 이제 사용을 해요. 요거를 왜 이걸 사용하냐고 봤더니 이제 페스트 RCNN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특히나 이제 투스테이지 메소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런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할 때 스무스 에런 로스로 이런 거 많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걸 가져와서 썼다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페스트 RCN의 논문을 찾아가서 보면은 또 거기서도 이렇게 엄밀하게 이렇게 왜 스무스 L1 로스를 썼냐 이런 말은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L1 로스도 써보고 L2 로스도 써보고 했는데 스무스 L1 로스가 이 바운딩 박스 이제 페스트 RCN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때 쓴 거니까 그때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할 때 이게 좀 잘 됐다 그래서 이걸 썼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옵셋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베딩에 관련된 로스가 있어요. 임베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같은 키 포인트면은 어떤 임베딩 벡터 간의 유사성을 계산했을 때 어떤 값이 비슷해야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다른 키포인트, 다른 어떤 오브젝트의 키포인트면은 그 임베딩 벡터가 서로 멀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직관적으로 뭐 한번 유추해 보면 어떤 풀하는 게 있고 어떤 푸시하는 게 있죠. 뭐 가까운 것끼리는 이제 서로 땡기고 또 서로 먼 애들끼리는 푸시하고 뭐 이런 로스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뭐 예상이 되겠죠. 예상이 되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런 임베딩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사람이 하나 있고 여기 사람이 하나 있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지금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요거 이 초록색이랑 여기 있는 초록색 요게 사실 이제 임베딩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같을수록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빨강색은 이제 오른쪽 사람에서 나온 임베딩이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얘랑 달라야겠죠. 요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네,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이러한 이제 학습 방법은 이러한 임베딩에 관련된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제 키포인트 디텍션 논문에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키포인트 디텍션 할 때 이렇게 키포인트 간에 이렇게 연결시켜 줄 때 이런 임베딩 벡터를 학습시켜서 이제 유사한 키포인트들끼리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건 같은 오브젝트 나왔다 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얘랑 연결이 안 되고 얘가 얘랑 잘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임베딩을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키포인트들끼리 연결시켜주는 이런 이제 방법. 네, 이게 이제 요 논문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나왔던 것랑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키포인트 디텍션에서 나온 예시예요. 이 논문에 있는 예시입니다. 논문에 있는 피규어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임베딩 벡터가 근데 1차원이더라고요. 제가 임베딩 벡터라고 계속 임베딩이라고 나오나? 제가 임베딩 벡터라고 생각을 해서 한 2차원 이상의 어떤 값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이하게 또 그 값 자체가 이제 어떤 한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스칼라 값이 나오고 이 예시를 보면은 이제 9명의 사람이 이게 있는 거죠. 9명의 사람이 있고 이 0번부터 16번까지가 이제 이 바디 조인트 인덱스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이 조인트마다 키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16개의 맵이 있겠죠? 16개의 맵이 있으면 요걸 괄호축으로 쓱 그어보면은 0번째 조인트에 해당하는 맵에는 이렇게 5개의 어떤 키포인트가 히트맵 형식으로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건데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요렇게 클러스터링을 잘 해줄 수 있을까? 요렇게 그런 이제 아이디어로 나온 방식이고요. 뭐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를 연결시킬 때 이런 임베딩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임베딩 벡터라고 하기 갑자기 좀 그래졌네요. 임베딩 스칼라. 네, 임베딩 값을 가지고 이제 하고요. 요건 이제 학습이 된 결과인데, 그래서 같은 어떤 사람이다. 얘가 만약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같은 사람에서 나온 키포인트는 뭔가 같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임베딩이 마이너스 한 5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끼리 이게 모여 있으면은 얘네를 이제 같은 키포인트다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네, 그룹핑, 코너를 이제 그룹핑하는 거, 네, 요게 요런 방법을 썼고 코너넷에서도 이제 똑같이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이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ETK, 뭐 EBK, EK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TK는 이제 탑 레프트 코너에서 나오는 임베딩. 그다음에 이 BK는 버텀 라이트 코너에서 나오는 임베딩. 요 이제 두 임베딩이 있는 거고 그 임베딩의 평균이 2K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스는 뭐냐면은 2K 이거 그러니까 이 TK랑 이 BK랑 이제 서로 평균에 서로 가까워졌으면 좋겠는 거죠. 네. 평균에 다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이게 하나의 어떤 2K인 거죠. 평균이고 얘네가 평균에서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크지 않고 이렇게 평균에 이렇게 잘 정렬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L 풀이라는 거고 이제 L 푸시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간에 그러니까 2K가 이거였잖아요. 얘는 이 J는 다른 또 평균 이런 애들끼리 멀었으면 좋겠다. 어떤 마진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평균 여기 있고 평균 여기 있죠. 그럼 얘네 둘 간의 거리는 나는 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L 푸시랑 L 풀이라는 로스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네,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코너 풀링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앞에서 이제 백본에서 두 개의 브랜치로 나왔잖아요. 두 개의 브랜치로 나눠졌잖아요. 그 탑 레프트 코너랑 버튼 라이트 코너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코너 풀링인데요. 코너 풀링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네, 이거를 이제 왜 쓰냐면은 이제 논문에서 이제 표현하기로는 우리가 어떤 객체는 어떤 스페셜한 위치만으로 보면은 객체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객체에 대한 바운딩 박스 코너를 여기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 객체에 대해서 어떤 로컬한 어떤 비주얼 에비던스가 되게 부족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객체랑 이 실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포인트랑 뭔가 멀리 떨어져 있죠.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러면 이게 어떻게 이 점을 찾나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어떤 피처 값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수평적으로 한번 보고 수직적으로 한번 봐서 여기에 있는 어떤 컨텍스트를까지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이제 코너 풀링의 핵심 아이디어고요. 이게 뭐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뭐 계속 한번 볼게요. 가령 그럼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탑 레프트 코너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쓱 훑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반대로 흐르는 건데 이렇게 네, 현재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건데 이렇게 훑으면서 큰 값을 계속 이렇게 전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맥스 뭐가 커 큰 놈 다 나와 해서 큰 놈을 여기다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처 맵에서 여기서 어떤 큰 값이 나왔다면은 여기 이 큰 값을 이제 1로 이제 주겠다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 버텀 이 밑에 있는 값도 수직적으로 위로 올려주겠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네,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수식이 있는데 실제로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탑 레프트 코너의 예시인데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이 왼쪽으로 가고 밑에 있는 애들은 위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실제 나온 어떤 피처 맵이라고 했을 때 피처 맵에서 어떤 액티베이션 된 값들이죠. 여기가 값들을 이렇게 왼쪽으로 전파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는 그냥 2고 초기값 0은 0, 2 중에서 2가 더 크잖아요. 그럼 2죠. 그럼 2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3을 만났으면 3이 더 크죠? 그럼 3으로 바꿔주고 1은 3보다 작으니까 3으로 바꿔주고 2는 3보다 작으니까 3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서도 밑에서 위로 똑같이 하고 그렇게 나온 이 풀링이 된 코너 풀링이 된 이제 전체 값을 가지고 다시 다 더합니다. 그럼 6, 7, 9, 10 이게 이제 여기 3, 3, 6, 6이랑 3, 4, 3, 4 이렇게 이 네 개의 값을 엘리멘트 와이즈로 더해주면은 요 값이 나오죠. 그럼 요 값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 프리딕션을 하겠다. 네. 이게 이제 코너 플링이고요. 네. 그래서 뭐 코너 플링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데 뭐 이게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의심이 가지만 어쨌든 예, 에벌레이션 스터디도 있어요. 그래서 코너 플링을 했더니 코너 플링을 했더니 한 이 뭐 미디엄이나 특히나 미디엄 여기 미디엄이나 라지 오브젝트에 대해서 되게 좋은 성능을 보였다. 네, 좀 더 크게 올랐다. 이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너넷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페리먼트인데요. 코너넷 같은 경우는 파이터치로 현재 구현이 되어 있어서 한번 돌려보실 수가 있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백번 네트워크로 이제 아워글라스 네트워크를 사용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학습시키지 않고 그냥 랜덤리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밑바닥부터 그 학습을 시켰다 이렇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 아웃풋이 있을 때 이거를 결국에는 바운딩 박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네트워크 출력이 이제 히트맵 있었고 임베딩 있었죠. 임베딩 비교하는 거, 그다음 옵셋 있었죠. 옵셋 있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뭐 되게 심플한 뭐 포스트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단계가 되게 많죠. 네, 심플한가요? 그래서 이제 단계를 좀 보면은 우선 이제 3x3 맥스 플링을 해서 이제 그 로컬에서 가장 높은 값들을 뽑아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상위 100개의 탑 레프트, 보텀 라이트 코너를 다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죠. 상위 100개 빼고 다 버려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옵셋을 계산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다시 L1 디스턴스로 이제 탑 레프트와 버텀 라이트 간의 임베딩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페어가 생기겠죠. 탑 레프트랑 버텀 라이트 코너 간에 이제 페어들이 이제 쭉쭉쭉쭉 생길 건데 그렇게 이제 생기면은 이제 또 다시 비교합니다. 그래서 페어가 서로 다른 클래스가 그 클래스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이제 버리고 그다음에 그 L1 디스턴스 계산했을 때 이제 0. 스레시홀드가 0.5가 넘어가는 애들을 또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이제 탑 레프트 코너, 버텀 라이트 코너 간의 페어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운딩 박스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논맥시멈 서프레션 이런 걸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히트맵에 대해서 이제 맥스플링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논맥시멈 서프레션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종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논맥시멈 서프레션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과 보면은 뭐 결과 우리께 잘 된다라는 거겠죠. 요즘 논문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케이스도 좀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런 특히나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제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원 스테이지 디텍션 욜로라든지 뭐 이런 RCNN 계열을 익숙하게 많이 쓰다가 이런 코너를 디텍션해 그럼 코너 디텍션 하면 더 좋은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장단점, 그러니까 코너넷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뭐 얘가 기존에 비해 어떤 태스크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좀 더 잘 되더라 이런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얘네보다는 좀 떨어지더라. 이런 장단점을 좀 엄밀하게 비교를 해줬더라면은 요거를 사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비교가 없고 그냥 우리 게 잘 된다, 우리 거 짱이다 이러고 이제 마니까 이 코너넷을 뭐 사용을 하기가 좀 그런 거죠. 네, 섣불리 이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결과 테이블 쭉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state of the art detection detector 알고리즘, 그러니까 디텍터와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우리가 높았다. 네. 그러니까 가장 성능이 좋았다는 거고, 그리고 뭐 투 스테이지와 비교해봐도 뭐 견줄만하다. 뭐 이런 요 정도의 네,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요게 요게 이제 비교의 답니다. 네, 비교가 좀 비교를 많이 하긴 했는데 좀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좀 결론을 한번 짓자면은 이번 이제 논문에서는 코너넷이라는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얘는 이제 탑 레프트, 보텀 라이트 코너를 가지고 이제 바운딩 박스를 찾아보자라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 하기 위해서 뭐 코너 풀링 뭐 이런 방법을 해서 뭐 성능이 좀 더 올랐다라는 게 있었고, 뭐 스테이지 원 스테이지 디텍터 중에서는 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다 이렇게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스커션을 할 게 있는데, 우선은 이 오랄 세션 동영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요. 누가 그러니까 세션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어글레스 네트워크 백본이었잖아요. 이게 그럼 그거 말고 다른 백본을 써본 게 있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스넷이나 뭐 레스넥스트 등 다른 이제 모델을 써봤는데 성능이 별로 안 좋았다 이런 이제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찾다 보니까 드는 질문은 이제 포인트 간에 어떤 어클루션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떡하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같은 오브젝트 간 어떤 다른 오브젝트 간에 탑 레프트 코너가 겹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코너를 찾아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향후 과제인 것 같다라는 되게 심플한 답변이 있었고요. 뭐 그럼 별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별 수 없다, 뭐 향후 과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코너 플링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는데, 예를 들어 요렇게 이제 지금 스페셜하게 액티베이션을 좀 뭉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CCTV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을 찍고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클래스의 어떤 사람이 되게 많이 지나다닐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코너 플링을 사용하면은 이게 풀링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된 정보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저는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네, 좀 그런 문제,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그럴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도랑 관련된 거. 네, 네 번째로 속도랑 관련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원스테이지 디텍터들의 논문을 보시면은 이런 주장을 하죠. 보통 성능이 조금 나쁘거나 아니면은 성능이 조금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속도는 되게 빠르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속도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한다. 이렇게 좀 많은 논문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스테이지 디텍터들 보면은 이 테이블은 지금 제가 이 코너넷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게 포칼로스 논문에서 레티나넷이죠. 레티나넷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보통 FPS가 다 있어요. FPS가 항상 있습니다. 이 타임, 인퍼런스 타임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이 코너넷 같은 경우는 그런 비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논문에 이제
써 있긴 하거든요. 뭐 타이탄 X 기준으로 이제 인퍼런스 타임이 223ms 정도 된다라고 써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원 스테이지 디텍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속도가 빠른 건가? 보면은 이제 레티나의 논문을 가져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이제 벤치마킹 할 때도 이제 GPU가 타이탄 X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여기 이제 견주어 보자는 거죠. 여기에 견주어 보면은 224ms는 진짜 비비지도 못하거든요. 네. 진짜 너무 느린 속도고, 그럼 이렇게 느린 속도인데 이걸 원 스테이지 디텍터의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 원 스테이지에 껴가지고 우린 원 스테이지인데 원 스테이지보다는 잘 돼, 뭐 투 스테이지보다는 안 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제 발표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